코로나19로 올해 들어 18% 이상 하락한 국제 유가가 지난주 반등세를 보이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월 초에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욕 거래소에서 WTI는 2.54% 오른 53.6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런던 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2.63% 상승한 5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유가 상승의 요인은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공급 쪽으로 돌렸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판매와 운송을 중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리비아산 원유의 생산과 공급 우려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달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원유 시장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도라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이 12월 초 오펙 회담을 마무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시장은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며칠 안으로 감산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열릴 회의에서는요,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코로나19로 현재 의제에 오른 하루 60만 배럴의 감산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감산 할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결정을 최대한 미루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지난주 반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점점 약세장으로 접어들자 푸틴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들은 추가 감산이 오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얼마든지 원유를 생산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고 하면서 모스크바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셰일유 생산 둔화는 연초부터 꾸준히 언급이 됐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전년 대비 20% 감소한 시추 공수에도 일일 1,300만 배럴이라는 산유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오펙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푸틴이 감산을 동의할 때까지 과연 시장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지난주 상황을 돌아보면요. 4일 동안 브렌트유가 약 5% 상승을 했었는데 WTI는 3% 이상 오르면서 원유 매수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반등한 뒤에 다시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급증했어도 지난주 유가는 상승했었죠. 그리고 시장의 예상은 300만 배럴이었지만 실제로는 750만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네, 13일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 세계 원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43만 5천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만간 유가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겠죠.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내 수요 감소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시장의 상승론자들은 브렌트유가 60달러대로 돌아가고 또 반대 의견은 50달러 수준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WTI도 상승론자들은 55달러대, 또 반대 의견은 45달러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요. 티켓캐피털 어드바이저는 지난주에 반등처럼 V자형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중국이 코로나19를 상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 원유 수요 감소는 쭉 이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이 된다면 결국엔 원유 수요도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원유 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